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썼어요. 반대로 공급이 마르는 건 이제 예견된 일입니다. 핵심지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결국 카드를 미리 써서 소진시킨 부분이 나중에는 도구로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10월 15일 발표된 대책이 평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되게 셌어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별로 잠잠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제대로 의학 줘서 사면 죽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규제가 발효되고 나서도 15억이야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도 잘 되고 호가도 잘 안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고가 아파트는 규제가 나오거나 말거나 어차피 무풍지대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이 대책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20억 내외의 가격에 위치한 아파트들인데, 어차피 이 가격대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집을 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실상 거래가 잘 안 될 뿐이지 가격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10월 15일 규제는 부동산 규제 역사상 역대급 규제는 맞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꺾어놓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문제가 이렇게 세게 질러놓고 부동산 시장이 안 잡히는 경우에 정부가 낼 만한 다음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규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이걸 한번 이번에 살펴보고 현재 시장 상황을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이 언론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규제 후보군은 크게 보유세 인상이랑 일정 금액 이상 대출 전면 금지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선 전자는 현실화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자는 현실화되더라도 현 시장 상황에 큰 타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첫 번째로 보유세 개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관련 얘기를 좀 꺼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워싱턴 DC 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공평 과세를 해야 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를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 발언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왜 보유세를 많이 올리기가 어려운지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 사례를 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미국처럼 1%를 걷어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이탈리아 사례를 가져오냐, 뭐 이런 건데요. 제가 많은 나라 중에 이탈리아의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이탈리아랑 우리랑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탈리아의 주택시장이 실거주 주택에 대한 낮은 세부담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높은 세부담 구조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목표로 하는 지점과 이게 되게 흡사하고, 특히 앞으로도 이제 한국에서 문제가 될 만한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유와 연계해가지고 이 부유세를 과세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워낙 보유세 인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1%를 뭐 갑자기 무지성으로 제시를 하니까 미국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막 올리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 1%는 현실화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부적절하다 밝히고 곧장 대응에 들어갔어요. 민주당의 한정혜 위원장이 주택시장 안정 태스크포스에서 보유세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지금 후속세제는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10월 15일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충격을 흡수할 시간이 필요해서 연말까지는 지켜보자, 이러고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당장 당사자인 당정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데 정부에서 주도해서 보유세를 건드린다? 뭐 이러면 제가 보기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도를 건드리는 게 한계고 세율까지는 쉽게 건드리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아마 대출 금지는 아마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 0으로 만드는 과거 정책을 답습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난 정책에서 대출 금지를 15억 초과부터 산정을 했으니까 이제 물가나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서 20억이나 2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아마 대출 제로
제로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가 지난 10월 15일 대책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주택 시장에 지금 대출 규모는 이미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25억 이상은 2억이 대출 한도인데 이거 진짜 이 정도 금액 사는 경우에 취득세랑 부대비용 내면은 대출 다 그냥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억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살까요? 그래서 이게 유효한 조치가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아마 지금 8억 이하는 60% 대출해주는 걸 고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유효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담보 가치가 클수록 돈을 많이 빌려주는 게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 하는 방식인데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담보 가치가 적을수록 돈을 많이 빌려주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저신용자한테는 저리로 대출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나라에서 금융기관에 시키는 정책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고 나머지는 뭐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을 확대하는 그런 방식의 규제의 반복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의 규제는 한 방에 풍수효과를 없애버리겠다고 가용 가능한 카드를 모두 꺼낸 아주 센 정책이고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합리적 시선에서 예측을 했을 때 9월 7일에 이미 대규모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이 규제가 약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규제는 텀이 짧은 만큼 어느 정도 이걸 보완하는 부분 대책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규제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싹 뒤집어 놓는 그런 방식의 규제가 그것도 단 한 달 만에 나왔다는 게 예상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방식을 썼으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 이후에 그 안에 풍선 효과가 존재하고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에 실제로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썼어요. 반대로 공급이 마르는 건 이제 예견된 일입니다. 핵심지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결국 카드를 미리 써서 소진시킨 부분이 나중에는 도구로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왜 도구로 돌아오냐면 이제 앞으로 낼 카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랑 대출 금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정책은 시행이 어렵거나 정작 시행을 해도 별 실익이 없을 확률이 크고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게 진짜 모든 주택에 대해 대출 금지 때리거나 아예 거래를 금지시키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유효한 규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정부의 브레인들이 그 안에서 정책을 짜기 때문에 뭔가 또 창의적인 방법을 갖고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규제가 나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는 게 결국엔 시간을 끄는 거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해결책은 부동산 공급이에요. 요새 보면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이념에 경도된 건지 재건축, 재개발으로 서울에 공급해봐야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공급이 정말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시대적으로는 이명박이 지역적으로는 최근에 대구가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등기치라고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등기를 못 쳤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고 다음 턴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